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인세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은 잘 보내셨겠죠? 자, 오늘은 2022년 첫 PT 면접 주제 시사상식 이슈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2022년 트렌드 관련된 내용으로 키워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BNPL이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BNPL 서비스가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 몰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소비 진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NPL은 영어의 약자이고요. Buy Now, Pay Later 이 약자를 따서 BNPL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구매 후 지불 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BNPL 서비스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인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NPL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PL 서비스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대행 업체가 먼저 지불하고, 소비자는 일정 기간에 거쳐 결제 대행 업체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지불 방법을 뜻합니다. 현금 없이 물건을 사고 대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신용카드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BNPL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 신용 등급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소득과 낮은 신용 등급이 있더라도 BNPL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무에게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지 않고 굉장히 그 요건도 까다로운데요. 미국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파고들어서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NPL 서비스는 과연 신용카드랑 똑같으면 경쟁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BNPL은 이 가맹점에게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비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수료를 가맹점한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수료가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BNPL을 이용하는 가맹점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품 판매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가맹점 역시 BNPL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점점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BNPL 서비스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많은 잠재 구매 욕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력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젊은 세대들이 뭔가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것을 BNPL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BNPL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판매량이 일정 부분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지금 사고 비용은 나중에 나눠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 그리고 약간의 고가 제품들 있죠. 이런 부분을 구매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높은 만족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BNPL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부채가 양산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신용 불량자 혹은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은 대다수가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양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제 BNPL 서비스를 어디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어펌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BNPL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 및 판매하는 애플에서도 애플 페이 레이터라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쿠팡에서 나중 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2020년부터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토스에서도 이 BNPL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핀테크 스타트업에서도 이 BNPL 서비스를 이미 출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BNPL 서비스가 이제 PT 면접 주제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 이런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BNPL 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등장 배경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NPL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BNPL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NPL 서비스가 앞으로 신용카드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신용 불량자들을 양산시키는 문제거리로 전락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NPL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현민의 터닝포인터 강사 은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